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팜 사업부에 근무하는 유성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수출 전문 스마트팜 사업 추진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러 왔습니다. 저희 수출 전문 스마트팜은 1916년부터 공모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17개 농가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태까지 9개 농가가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2개 농가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셨고 나머지 6개 농가는 사업을 준비 중이거나 현재 시공 중이거나 설계 중인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경북에서는 아직 한 농가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완주를 하신 적이 없어가지고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요. 당초에 16년도에 청도군에서 한번 신청을 하셨는데 그 농가에서는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셔가지고 이 사업의 혜택을 끝까지 못 보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지자체 담당자 여러분께서도 직접 진행되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수출 전문 스마트팜이 좀 많이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좀 아까 사무관님께서 대략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스마트팜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정보통신기술, IoT, ICT 기술을 스마트팜에 접목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갖추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수출에 주력하는 그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최근에는 수출을 계속 해오지 않으시더라도 앞으로 향후에 수출에 도전하시겠다 하는 농가분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재원은 FTA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국고 20%, 자부담 20%, 국고 융자 30%, 지방비 30%에서 농가에서는 총 융자 포함해서 50% 정도의 자부담 비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온실을 1헥타 지으시겠다고 하시는 농가가 있으시면 이 기준 단가가 1헥타당 30억으로 저희가 일단 안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내는 해드리고 있고, 만약에 1헥타를 지으시겠다 하면은 국비가 6억, 지방비 3억, 융자 9억, 자부담 6억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온실의 유형 중에 이거는 철골 유리 온실의 경우고, 철골 비닐 온실 그리고 파이프 온실 같은 경우에는 각각 15억, 7억 5천 정도의 단가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 딱 명시된 정확한 확정된 단가는 아니고 사업 여건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은 온실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지원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온실 시설 중에 ICT 시설, 그리고 양액 시설, 센서, 그다음에 피복, 골조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신다고 보면 되는데, 그 중에 지원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이 있는데, 저희가 사업 선정을 하다 보면은 농가분들이 좀 안타까운 점이 지원 제외 대상을 좀 꼼꼼하게 안 읽어보시고 이거를 다 넣으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선정된 이후라든지 아니면 선정 단계에서 지적을 받고 그 부분에서 약간 불이익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자분들은 이왕 하는 김에 뭐든지 다 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를 일단 넣어보시는데, 여기 계시는 지자체 담당자분들께서 한번 스크리닝을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이제 부지 조성, 성토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내용에 포함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보일러도 하고 싶다라고 넣어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농기계 중에서도 요즘 많이 넣어 오시는 게 지게차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농기계 같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그 기계가 온실에 부속되는 용도인지 아니면 그 기계가 다른 데 가서도 쓰일 수 있는 용도인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은 이게 지원 대상인지 아니면 지원 대상이 아닌지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숙소나 식당 이런 것들도 하시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는 온실을 지어주는 사업이지 숙소나 식당을 지어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빼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당초에는 전체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로 하는 사업 방식으로 출발했는데, 중간에 자가 설계형 사업 형식이 생기면서 자가 설계형으로 오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설계하는 것에 대한 어떤 비용도 여기에서 쓸 수 있지 않겠냐라고 잘못 생각하셔가지고 그것까지 사업에도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가 설계로 응모하시는 분들은 설계비는 여기 태우시면 안 된다라고 이제 안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각 기관별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업 공모, 신청 접수, 사업 총괄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는 홍보, 사업 진도 점검, 준공 이후에 사업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농어촌공사는 이 사업을 일괄로 위탁받아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그리고 시공 이후에 하자 관리까지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진 프로세스는 농식품부에서 공모계획을 발표하면 시군 도와 군을 거쳐서 농업인들에게 안내가 되고요. 그러면 농업인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다시 지자체를 통해서 농식품부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가회를 거쳐서 선정되신 분은 저희 농어촌공사 위탁 협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네, 사업 대상자의 어떤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사업 대상자는 크게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해당되시는 분이 지원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탁 설계형, 자가 설계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위탁 설계형만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농업인 경험이 많은 온실 경험이 많은 농업인분들께서 본인들이 이제 직접 설계를 하면은 본인 취향에 맞는 설계를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계셔서 자가 설계형이 추후에 추가되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 설계형으로 사업자가 선정되신 분들은 저희 공사에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관리를 해드리고요. 자가 설계형으로 사업자 선정되신 분들은 이제 설계를 완료하신 뒤에 저희가 설계 적정성 검토부터 해서 시공까지 그렇게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실 수 있는 규모는 현재는 0.5헥타에서 2헥타까지 신청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주요 품목은 1헥타부터 신청하게 되어 있었는데 스마트팜의 어떤 확산 기조에 따라서 0.5헥타로 약간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 경력이 3년 이상이신 분들은 최대 3헥타까지 온실을 지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조직에 포함되어 계시는 분들은 이 조건에 하한선은 없는 것으로 현재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사업 부지는 자가 소유하시는 경우가 가장 좋고요. 그것이 안 되면 20년 이상 장기 임대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온실이 대략적으로 내구연한이 한 20년 정도 된다라고 들 이제 말해 와지기 때문에 20년 이상은 그 온실을 그곳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장기 임대를 하셔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자부담 사업비는 즉시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태여야만 이제 착수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간혹가다가 이제 자부담을 추후에 이런 방법으로 하시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약간 사업 선정할 때 약간의 좀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수출 비율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출 전문 스마트팜이다 보니까 파프리카나 토마토, 딸기 등은 50, 40, 60% 이상 수출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기타 품목은 30% 이상 수출을 하셔야 되고 첫 개시일은 이 준공 후에 6개월 또는 첫 출하일부터 이제 유예 기간 3년을 최장 3년까지 있을 수 있고 그 이후에 7년 동안 3년 연속으로 이제 수출을 안 하시면 안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예, 사업자 선정이 된 다음에 사업 관리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사업자 선정 이후에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 그리고 관계기관 등이 합동 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조건은 위탁 설계형으로 사업자 선정되신 분은 사업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탁 협약을 저희하고 미체결하시면은 사업자 선정 취소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가 설계형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 후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자가 설계를 미착수하시면 사업자 선정 취소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가 설계는 본인이 설계하신다고 해서 아무나 설계를 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 사무소나 기술사 사무소, 엔지니어링 사무소에 등록하신 유자격자로 하여금 설계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출 실적은 지자체에서 점검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21년 사업자 선정이 끝났는데 21년 사업자 선정의 플로우 차트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사업자 공모를 해서 선정까지는 위탁 설계형, 자가 설계형이 똑같이 가게 되겠습니다. 위탁 설계형은 사업자 선정과 동시에 저희 공사와 위탁 협약을 체결을 하고 저희 공사에서 설계를 착수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설계라든지 그 부지에 대한 준비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 해 1월 달에 시공에 착수하는 과정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가 설계형은 사업자 선정 이후에 본인이 책임하에 설계를 착수하셔가지고 그 설계의 적정성을 내년도 말까지 받고 본인의 부지 정리라든지 각종 인허가, 뭐 인허가라고 하면 온실 관련 인허가는 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라든지 아니면 부지에 따라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또는 개발 행위 허가 뭐 이런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부지인지 1년 동안 물론 사전에 사업자 선정되기 전에 가능성을 타진하셔야 되고 그것들을 이제 실행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설계와 부지 정리가 다 되면 22년 내년도에 다음 해에 위탁 체결을 하고 시공을 착수하는 그런 과정으로 자가 설계형은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되게 되면은요, 시군에서는 투용자 심사를 거쳐서 지방비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고, 사업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 신청을 받고 융자가 가능하다라는 증빙을 제출하신 다음에 지자체와 저희 공사가 위탁 협약을 체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탁 체결과 동시에 국고 지방비 자부담은 저희 공사로 이체가 되고요. 융자분은 융자 확인서, 융자에 대한 어떤 증빙할 수 있다라는 증빙만 있으시면은 같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위탁을 체결하고 위탁 이후에 시공 과정에 따라서 융자를 실행을 해서 저희가 기성고 확인서를 끊어드리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농협에서 융자를 실행해서 이제 융자금 실행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혹시 사업 계획이 변경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업 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10%의 사업비나 면적이 변하는 것은 사업 변경이 원칙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 안에서 면적이나 사업비가 증감하거나 재배 품목이 변경될 때는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고요. 사업비는 그대로 있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 계획이 변경하는 경우에는 저희 농어촌 공사와 지자체 간의 협의만으로 진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위탁을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저희 공사에서는 실시 설계나 공사 감리 그리고 사업 전반에 걸쳐서 공사 감리 사업 준공 시 그리고 그 사후 관리까지 각 법규나 규정에 맞추어서 무리 없이 잘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사업비 집행에 한 가지 유념하실 것은 재정 사업관리 기본 규정에 따라서 자부담분을 먼저 소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그 선정 이후에 자금 집행 순서는 그렇게 된다는 걸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융자 실행은 기성고에 따라서 하시고 최종 융자는 저희가 준공검사서를 이제 보내드리면 그걸 가지고 최종 융자를 실행해서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출 전문 스마트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공통 질문으로 부산시 금정구에서 질문하신 게 있는데요. 원가 계산서 발급 비용을 이렇게 사업비에 포함해도 되느냐 물어보셨는데요. 현재 우리 사업 시행 지침에 원가 계산서 발급 비용도 사업비에 포함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그 사업자 선정을 하고 나머지 이제 국비 예산이 좀 남았는데 그 예산 가지고 그 다음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국비 기준을 좀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1,000만 원이 남았는데 해당 그 사업자는 1억 원짜리 사업을 신청했다. 그러면 국비 20%니까 원래 2,000만 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좀 편성해도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으세요. 어, 예, 국고보조율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에서 지원 가능한 비율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20%다 하면은 2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업자가 국고보조율 20%를 못 맞출 것 같다 그러면 그 예산 범위에 맞춰서 예를 들면 아까 들으면 10%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로 교부 결정을 하셔서 지원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정산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 보조 비율에 맞춰서 이제 정산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만큼 국고 보조 비율이 줄어든 만큼 이제 자부담이 늘어나는 결과가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은 가능하고요. 행안부에서 이번에 7월 달인가요? 그때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이죠. 그 시행령 개정을 했는데요. 예, 거기는 그 법은 그 지방비에 관련된 그 사항이 적용되는 법이고요. 국고보조 사업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걸로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국고보조금 집행하실 때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기존의 지침대로 기재부 지침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행안부에서 저희나 다른 부처의 공문을 시행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으니까 국고보조 사업도 이거를 적용해 달라 이렇게 뭐 연락 통보받거나 뭐 전달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한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는 한 개의 사업으로 한 개의 공사로 이제 발주를 하는 게 맞고요. 다만 그 사업에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 예를 들면 양액기하고 환풍기를 설치하겠다 이런 경우에 물론 그 하는 시설공사업자가 내가 그거 다 할 수 있으니까 다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의 공사로 발주를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완전 성격이 다른 제품인 경우에는 따로 발주를 해도 됩니다. 양액기 설치 공사 따로, 그다음 환풍기 설치 공사 따로 이렇게 발주를 해도 되고요. 다만 이제 의도적으로 공개 경쟁 입찰을 피하고 수요 계약을 하려고 일부러 나눠서 발주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좀 제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공사 성격에 따라서 똑같은 이름의 공사라 하더라도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서 제가 이거는 반드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긴 한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다격 보온 커튼 설치 공사인 경우에 사실 다격 보온 커튼하고 그거를 설치하는 물품 구매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분리 발주해도 되느냐 이거는 사실은 그 한 세트로 묶어서 보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물론 이제 그런 경우에도 그 지역에 이제 공사 여건이 다른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 발주가 가능한 경우도 아마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분리 발주를 해야 되는 사유를 명확하게 좀 이제 증빙을 하고 시군 담당 공무원한테 이제 사업 대상자가 설득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보온 커튼 설치 공사 하시는 분은 보온 커튼까지 본인이 다 준비해 와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공사로 발주를 해야 되는 걸 거고, 이제 완전히 성격이 다른 물품하고 또는 다른 공사인 경우에는 분리 발주도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사업 설명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 사업 시행 지침에 있는 시설 장비만 지원하셔야 됩니다. 시군에서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것도 지원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지원하면은 사실 지침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사업 시행 지침에 있는 것만 지원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쉽지 않은 얘기고요. 너무 지금 품목별로 또 제품별로 제조회사별로 또 규격별로 가격이 다 다르고 매년 변동이 생기는데 그거를 저희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매번 조사해서 제공해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그렇다고 이제 평균 단가를 해서 제공해 드리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품별로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에너지용 효율할 때 히트펌프 같은 경우에도 제조 회사가
어느 회사 거냐, 그 다음에 열 용량이 몇 와트짜리냐에 따라서 가격이 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거를 히트펌프는 그냥 평균 3천만 원 이렇게 해놓을 수는 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희도 좀 부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다격 보온 커튼 예를 들면 1세제곱미터당 뭐 11,000원이다 이러면 이게 제품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보다 훨씬 싼 것도 있고 훨씬 비싼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해놔 버리니까 일종의 좀 부작용이 딱 그 금액에 맞춰 가지고 이제 사업 신청을 하신다거나 또는 나는 더 비싼 거를 쓰고 싶은데 왜 11,000원까지만 지원해 주느냐 그러면서 시군 담당자들께서 굉장히 좀 곤욕을 치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는 게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 때가 있어서 한번 좀 여쭤보는 거고요.